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통일에 관련돼서 제가 고민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일이라는 게 이게 정말 이게 광범위하고 정말 복잡하고 이게 한두 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통일이 좀 간절한 것 같습니다. 빠르게는 5년 안에 통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도 들었었거든요. 많이. 최근.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좀 제발 그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통일은 좀 이제 간절한 거거든요. 일단은, 고향에 이제 갈 수 있잖아요. 고향에 갈 수 있다는 거. 언제든 원하는 대로.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좀 간절한 것 같고요. 그래서 더욱 통일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어쨌든, 통일에 관련돼서는 질문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 친구들이나 또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이제 나서 자란 그런 친구들한테서도 질문을 많이 받고 나도 또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통일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통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해가지고 이제 토론도 했었었고요. 우리나라의 숙제잖아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이 통일이라는 것은 정말 공통된 어떤 문제고, 숙제고, 비전이고, 미래고, 다양하게 이제 분석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진짜 리더, 그러니까 인정받는 정말 유일한 그런 대단한 인물이 나온다고 한다면 아마 통일을 시키는, 통일을 이루는 분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정말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통일이라는 게 사실 이게 남북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이게 남북 문제만은 아니고, 소위 말해서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나라들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제 섞여 있단 말이죠. 복잡하게 그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다 동의를 받아야 되고, 어떤 그런 허락을 이제 받아야 되고,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런 거를 일단 떠나서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늘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한국에서 이제 살아보니까요, 여기서 이제 십몇 년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통일이라는 이 용어는, 이 단어는 우리들한테 좀 부정적으로 이제 인식이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특히 젊은 분들, 제 나이 또래라든지 저보다 이하인 그런 친구들, 저희 아버님 세대
또는 저희 삼촌 세대까지만 해도 좀 통일에 관련해서 이제 많이 공부도 하시고 또 그쪽으로 많이 이제 좀 이제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 편인데 제 나이대라든지 그 젊은 분들은 좀 통일에 대해서 그렇게 막 이렇게 원하고 그러지 않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일단은 본인들의 삶이 이제 어찌 보면 좀 이제 열심히 이제 살아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좀 신경 쓸 그런 이제 그 겨를도 안 되고 신경을 쓸 만큼의 이제 살기가 솔직히 바쁘잖아요. 다들 힘들게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통일이 좀 더 멀어지고 어찌 보면 다른 얘기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할 수도 있는데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좀 슬픔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좀 너무 속상하고 그런 고민들을 이제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이제 해봤었는데,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좀 이렇게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통일에 관련돼서 어떤 개념을 좀 이제 명확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그 사람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또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예전보다 좀 더 할 수 있게 그래 통일을 해야지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젊은 분들이나 전체적으로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용어를 좀 이제 생각을 해봤었어요. 혼자서. 이게 통일이라는 용어가 과연 어떻게 인지가 되어 있느냐 우리들한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로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통일은 부담이다.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게 부정적으로 인식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좀 부정적인 쪽으로 통일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부담이다. 통일은 좀 거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 손해다. 대한민국이 이제 통일을 하면 그 손해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많이 생길 것이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부담으로 이제 다가가고 그렇게 좀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내가 느낀 것 같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가 통일이 꼭 돼야만 되느냐 그런 생각. 그러니까 둘 다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기운 것 같거든요. 통일이 안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거의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기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첫 번째는 통일이 부담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통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친구한테는 그런 질문을 받았었던 적도 있어. 북한은 엄연히 국제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로 등록이 돼 있고, 현재도 이제 다른 나라 아닌가. 근데 왜 그거를 자꾸 이제 그 얘기를 하는가. 그런 질문도 받아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좀 속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통일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제 나름대로의 개념을,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개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저는, 그러니까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 그런 개념을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좀 좋은 쪽으로 이렇게 안 돼야 된다라는 쪽이 아니고 무조건 돼야 된다. 통일은 쪽으로 이렇게 기울 수 있는 기울기가 우리의 생각, 어떤 심리적인 그런 어떤 축이 있다면 좀 기울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념을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통일이라는 말이 어쩌면 잘못된 말일 수가 있거든요. 잘못된 말일 수가 있거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한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통일이라는 용어는 좀 잘못된 용어일 수 있겠다. 왜냐? 통일이란 말이 하나로 통합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두 개를 하나로 합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이란 말이 두 개를 하나로 합친다는 말이거든요. 두 개를 하나로 합친다. 통일. 하나로 합친다. 하나로 통합을 한다. 통일. 근데 과연 그게 맞는 말이냐?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게 과연 맞는 말이냐? 남과 북은 두 개인가? 남과 북은 두 개인가?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남과 북은 두 개입니까? 남과 북은 두 개가 아니죠. 네. 남과 북은 하나예요. 자, 보자고요. 남과 북은 원래 하나였습니다. 그쵸? 남과 북은 원래 하나였어요. 근데 두 동강이 나버린 거죠. 무슨 얘기냐? 몸이라고 치면 위하고 아래가 절단이 된 상태인 거예요. 위하고 아래가 절단이 된 상태다. 두 개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개로 볼 수가 없다. 남과 북은. 북이나 남으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용어를 만들어내야 되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통일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본래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본래대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본래대로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이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것 같지만 어쩌면 하늘과 땅 차이일 수가 있거든요. 이 의미가 전혀 다른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개념이라는 건데 제가 개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것들을. 자, 다시 정리를 하면 남과 북은 통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대로 회복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본래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통일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이 좀 다르게 이제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고민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이란 말에 대해서 이거 하나 가지고 제가 한 1년을 고민을 해서 내린 결론인 것 같습니다. 통일이 과연 맞는 얘기냐? 통일이란 말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북한이나 남한이나 결국 통일이라는 용어로 이제 남과 북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통일이란 말이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통일이란 말이 맞는 얘기예요. 하나로 합친다. 맞는 얘기인데 제가 지금 개념을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로 합친다는 말은 그 용어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단 말이죠. 합친다는 것은 일종의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합친다는 것은 하나로 합친다는 것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본래대로 돌아가야 된다. 원래대로 회복돼야 된다라는 의미가 훨씬 맞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용어도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새로 저희가 개념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정말 유명하신 분들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생각을 했었었고 그런 쪽으로 이제 연상을 하면서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 얘기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다가갈지는 모르겠지만 통일에 대한 개념을 저희가 확실하게 좀 더 남과 북이 함께 하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통일이란 의미를 좀 다시 저희가 되뇌이고 좀 심층적으로 더 분석을 하고 이 단어 하나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다를 수도 있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처럼 단어 하나에서 통일이라는 말 단어 하나에서 그 외에 남과 북에 대해서 모든 그 용어나 이런 그런 말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하고
재조명을 하고 다시 저희가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관념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인다면 남한이나 북한이나 그 통일에 대해서 더욱 더 적극적이 되지 않을까. 특히 젊은 청년들이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너무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좀 너무 저한테는 이렇게 간절하거든요. 통일이 저한테는 너무 간절합니다. 어찌 보면 그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분들이 통일에 대해서 염원을 하고 바라고 그렇게 됐지만 아직까지 안 됐잖아요. 통일이 정말 슬픈 일이고요. 저는 그거를 슬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만드신, 지금까지 이렇게 만드신 모든 분들, 위대하신 분들도 그 통일에 대한 그 생각만큼은 굉장히 간절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통일을 하는데 있어서 좀 이렇게 노력을 하시려고 많이들 그렇게 하셨지만 결국 남과 북은 아직도 통일이 안 돼 있거든요.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한 어떤 이런 심각성을 남과 북이 두 동강이 나서 몸 하나가 절반이 단절이 돼서 살고 있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전혀 어쩌면 남 얘기처럼 또 나하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인지를 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슬픈 일이고 정말로 좀 아픈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남과 북은 통일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다가가고 생각을 하고 관념으로 가지고 어떤 사유를 가진다면 통일은 어쩌면 알아서 되지 않을까. 그냥 순식간에 그냥 슥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발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거든요. 근데 고향을 꼭 가고 싶습니다. 고향에 가서 그 친척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싶고요. 그리고 내가 겪었던 것들 이런 거 다 털어놓고 얘기를 나누고 싶고요. 욕을 먹는다면 마음껏 먹고 싶고요. 좀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자유자재로 왕래도 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뿐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고민 안 할 수가 없고 고민해야만 되고 특히 젊은 세대들, 젊으신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통일이 대한민국의 미래일 수가 있거든요. 통일에서 모든 답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젊은 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제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통일로 인해서 전부 다 해결이 되고 플러스 더 나아가서 더 어마어마한 그 대한민국의 지금의 이 젊으신 분들 또 북한의 그 젊으신 그 젊은 그 세대들이 모두 다 사장이 되고 모두 다 리더가 되고 그런 시대가 되려면 그것은 통일이 곧 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얘기거든요. 우리 아버지 얘기가 아니고 그 옛날 분들의 그런 어떤 소망이나 그런 소원이 아니고 지금 우리들의 그 꿈이고 비전이며 미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통일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남과 북의 모든 문제들, 모든 용어들,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좀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그런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이게 좀 약간 정치적이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두려운 것도 있거든요. 사실 그 가벼운 어떤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좋게 좀 들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런 고민들을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대학을 가든 어디를 가든 이제 위대한 인물들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저는 대학교 때 사실 그 영화 뭐 예술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대학을 갔는데 그 원하든 원치 않든 어쨌든 교양 수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래서 교양 수업을 무조건 필수적으로 이제 이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처음에는 막 신청을 했죠. 그냥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막 신청을 하고 이제 들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교양 수업을 그렇게 학교에서 만들고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좀 이해가 가거든요. 그것을 이제 들음으로 인해서 제가 좀 많이 어떤 이런 성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 사고하는 데 있어서 좀 이제 좀 깊이도 생긴 것 같고요. 처음에 소크라테스가 뭔지 뭐 유명한 인물들 많잖아요. 대학교에 가면 사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이제 공부를 이제 하게끔 하잖아요. 그런 수업들도 많고 또 동아리 모임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 공부를 좀 많이 저는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발점이 그 시작이 교양 수업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소크라테스 뭐부터 시작해서 뭐 하이데거, 칸트 뭐 그 정말 광범위하게 정말 배우게 됐고요. 뭐 데카르트 뭐 해서 헤겔 뭐 소위 말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에 대해서 라캉도 있고, 이제 앞으로 제가 뭐 이렇게 느끼고 책이나 그런 수업들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들,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다져진 것들을 앞으로 다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다 드릴 거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꽃제비 아이가 함경도에서 온 그 꽃제비 아이가 좀 이렇게 더 성장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성장이 됐고요. 앞으로도
이제 성장을 할 수 있게